이정우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전 잠시 LA 다저스 소속 한국인 선수의 괄목할 만한 활약상을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MLB 최정상급 구단이자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소유하고 있으며 올해도 우승 강력 후보로 거론되는 LA 다저스는 금년 KBO 리그에서 맹활약하던 김혜성 선수를 스카우트했으며 계약 내용은 최장 5년에 3,2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본래 에인절스 구단에서 더 큰 액수를 내놓았지만 김혜성은 챔피언십 가능성이 있는 팀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KBO에서는 우승 경력이 전무했고요. 에인절스를 택했더라면 보수는 더 높았을지 몰라도 우승컵을 들어올릴 기회는 희박했을 것입니다. 다저스의 김혜성 영입 그 자체로도 이슈였지만 시즌 개막 이전에는 쇼트스톱 포지션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어서 주전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약 10경기 동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여 결국 마이너리그에서부터 미국 야구를 배우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원래 김혜성은 배트를 짧게 잡는 방식이었으나 다저스 코칭 스태프는 김혜성에게 배트를 길게 쥐도록 조언하며 타격 방식 변화를 제안했고 이를 위한 적응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은 김혜성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파워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홈런 5개를 기록했고 도루 시도할 때마다 모두 성공해 한 차례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이 훌륭한 기록을 세우더라도 다저스에서 경기에 출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완벽한 라인업 구성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한국계 곽현수, 에드먼가 부상을 입으면서 곧바로 김혜성을 1군으로 소환했고 김혜성은 드디어 메이저리그 무대에 데뷔할 찬스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애틀란타전 9회차에 수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고 후속 경기에서는 대주자로 기용되어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로버츠 감독이 인터뷰에서 김혜성이 곧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정확히 오늘 5월 6일 이 그날이었습니다. 김혜성은 마이애미와의 원정 시합에서 9번 타자 슈트스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상대 투수는 99마일 강속구를 뿌리는 이전 사이 영상 수상 경력이 있는 알칸타라였는데 첫 타석에서 99마일 구속을 정확하게 쳤으나 펜스 주변에서 잡히고 말았고 더가웃에서 동료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5회 선두타자로 다시 한번 알칸타라와 맞서게 됐는데 시속 156km의 빠른 볼을 밀어쳐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혜성이 일생 동안 열망해온 무대에서 꿈을 실현한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성의 안타 이후 이 기념비적인 순간이기에 볼 보이는 공을 회수하여 다저스 벤치로 가져다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음 타자가 오타니였기에 득점권에 도달하기 위해 도루를 시도했고 즉시 성공함으로써 메이저리그 첫 도루를 기록했으며 오타니가 홈런을 터뜨려 첫 득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회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2루의 주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강한 힘의 공을 완전하게 타격하지는 못했지만 묘하게 착지하면서 타점까지 추가하며 멀티히트를 달성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설자들은 김혜성이 상당히 여유로워 보인다. 자신의 다양한 기술을 잘 보여주었다. 내일도 선발로 경기할 가능성이 높다. 고 평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주로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으니 당연한 평가였습니다. 김혜성은 8회에 놀라운 수비 플레이를 선보이며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었으나 명망 높은 1루수 프리먼이 3m 전방에서 포구에 실패하면서 세이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프리먼이 김혜성의 예상치 못한 수비 역량에 놀라 실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혜성은 데뷔전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라는 뛰어난 성적을 올렸고 다저스 역시 7에서 4로 승리하며 선두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김혜성이 곽현수와 함께 레귤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네, 로버츠 감독의 선택이 더 어려워지길 바랍니다.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를 더 응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혜성이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순위 경쟁 중인 샌디에이고는 뉴욕 양키스에게 패배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정우는 콜로라도와의 4연전에서 타율 향상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메이저리그 수준의 투수진이 아니었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4연전 중 3승 1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며 다저스와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상대는 내셔널리그 중부 디비전 1위인 시카고 컵스입니다. 와, 이 팀은 리그 내 타율 1위 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어떻게 밀워키에게 무득점 패배를 당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시카고 컵스를 매우 강력한 팀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 또한 평균 자책점 2점대를 유지 중인 왼손 투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가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안타를 기록하지 못할까 걱정할 수도 있으나 이정우는 오히려 실력이 뛰어난 투수를 상대할수록 안타 성공률이 높고 어차피 투구 내용이 우수하여 3차례 대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의 안타 성공률은 거의 50% 수준이기에 여전히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팀의 승리 여부가 더 중요한 관심사겠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랜던 루비가 맡았습니다. 랜던 루비는 커브가 정확히 꽂히거나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올바르게 판정해준다면 효과적인 피칭을 보여주지만 그 커브가 제대로 구사되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정우는 3번 타자로 나섰는데 라모스와 아다메스는 쉽게 1회에 아웃됐고 이정우도 패스트볼 척구를 노렸으나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경기는 3회까지 투수들의 맞대결 양상으로 진행되다가 3회 말 컵스가 2점을 획득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열세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회 선두타자로 이정우가 타석에 섰는데 이정우는 스트라이크 2개로 불리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컵스 투수는 세 번째 공으로 이정우를 속이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섯 번째 공인 패스트볼을 밀어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나왔습니다. 그 후 체프먼이 3루 방향으로 안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아쉽게도 3루수의 훌륭한 수비로 이정우가 2루에서 아웃되었고 6번 타자 마토스가 2점 홈런을 쏘아올려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정우가 득점을 올리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접전이 계속되길 원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이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야 수비에서 오류들이 이어지고 장타를 허용하며 정말 중계하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정우는 6회 타석에 들어섰는데 6번째 투구에 2루 땅볼로 아웃되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6회에 5점이나 허용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마치 전날 샌프란시스코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이겼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콜로라도 같은 약체 모습을 보인 듯했습니다. 원래는 2점 차이였기에 승리 전문 불펜을 기용하여 따라잡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수비 실책들로 인해 불펜 투수의 심리가 흔들리면서 무사 만루, 볼넷으로 인한 밀어내기 등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에서 9로 크게 뒤진 상황에서 패배는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시카고는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었고 여성 아나운서 한 분은 왜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는지 이정우는 8회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경기의 패배는 감내해도 좋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정우의 멀티히트였습니다. 오직 멀티히트만이 필요했습니다. 타구가 정확히 맞으면서 2루타 이상을 기록한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이정우가 만난 컵스 투수는 교체된 우한 투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이었습니다. 빠르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을 계속해서 파울로 쳐내며 투수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4타수 1안타로 이정우의 타율은 .340 2뒤였습니다. 역시 좌투수를 상대로 강점을 발휘함을 입증했고 최근 10일간 타격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스타전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 언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더 우수한 기록을 세우는 이정우인 만큼 남은 두 번의 시카고 컵스전에서는 이정우의 역량이 더욱 빛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샌디에이고가 양키스에게 0에서 3으로 패배 직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